1960년대 전파 망원경을 활용한 외계 지적 생명 탐사 프로젝트는 여러 유명 과학자들에 의해 출범한 후 1984년 세티 연구소가 설립되고 본격적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만 1994년 예산 낭비란 이유로 그 지원금이 거의 끊겼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은 이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2D입니다. 지난 시간에 폰 노이먼 박사가 연구하신 자기 복제 기계에 관한 이야기와 이 자기 복제 기계, 즉 발전된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이 왜 엉뚱하게 우주 문명이나 외계인의 유무와 연관이 되어 논쟁을 유발시켰는지 말씀해 주셨죠? 예, 1970년대 후반 80대 초반에 저희에게는 오메가 포인트 이론으로 잘 알려진 프랭크 티플러 박사가 마이클 하트라는 또 다른 천문학자와 함께 하트 티플러 추측이라는 이론으로 외계인이나 우주 문명의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말씀드렸죠. 이 하트 티플러 추측이라는 게 현재 우주에는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우리를 방문하지도 않았으니 외계인은 없다라는 가설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편에 티플러 이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외계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을 먼저 설파한 것은 바로 이 마이클 하트라는 천문학자입니다. 마이클 하트요? 예, 1932년생이시고 아직 생존하시는 분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출신입니다. 프랭크 티플러가 제가 알기로는 1947년생이니까 헐 선배군요. 예, 그렇죠. 아무튼 이분 마이클 하트가 197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외계 지적 문명이 은하계에서 발생을 하면은 성간 여행을 개발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근처 각종 별들의 식민지 탐험이 시작되고, 그러면 이 식민지들은 차례로 은하계 전역에 식민지화를 위한 자체 우주선을 발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듣다 보니까 지금 인간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도를 할 예정이거나?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일단 이분은 우주선이 빛의 10분의 1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또 새로운 우주선을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65만 년 안에 그 당시 알려졌던 크기의 우리 은하를 횡단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추주성 계산을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65만 년이요? 진짜 가능할까요? 긴 시간이긴 하지만 우주의 장대한 역사에서는 아주 작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좀 양보해서 각 식민지가 더 많은 우주선을 건조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 이러한 시간을 허용하더라도 은하계는 200만 년 안에는 충분히 횡단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00만 년이요? 예. 이는 우주적 또는 진화적 시간 척도에서 보면은 아주 짧은 간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분 마이클 하트는 외계 생명체가 이미 지구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은하계에는 절대 외계인이나 외계 문명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결론을 도출한 거죠. 다른 은하계에서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우리 은하로 국한하는 건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저 당시만 해도 은하계를 벗어나 생각한다는 거는 상상력의 한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주 문명, 카라다쇼프 스케일 같은 거 보면은 3단계 은하계 에너지를 사용하는 문명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죠. 이후 4단계, 5단계는 다른 과학자들이나 여러 매체에서 SF적 상상력 빌려서 확장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우주의 138억 년가량의 나이와 이제 20만 년 정도 된 인류의 역사 사이에 거대한 시간 간격을 이용한 거네요. 공간적 범위는 은하계로 한정됐지만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어받아서 저런 초기 우주 문명이 뻗어나가는 공간적 범위를 확장을 하고 폰 노이먼 박사의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을 구체적인 확장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더 구체화시킨 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프랭크 티플러 박사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걸 하트 티플러 추측이라고 부른다고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프랭크 티플러는 1979년 그의 논문 외계 지적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정적이네요. 제목부터 아주 그런데 이 논문에서 건설 자재와 건설 프로그램만 있으면은 어떤 장치도 만들 수 있는 폰 노이먼의 자기 복제가 가능한 기계, 즉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의 사본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로봇들이 목표 별들에 도달하고 거기서 이제 자원으로 또 이제 복제되고 이런 식으로 결국 이 로봇 우주선은 은하계를 넘어 모든 별을 덮을 때까지 과정이 반복될 것이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게 아직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 등장하기 전에 주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훗날 티플러 본인의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 이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 개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훗날 티플러는 이런 우주 로봇들이 은하계나 온 우주를 정복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추정했나요? 네, 저희 그때 오메가 포인트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은하계는 2천만 년, 그리고 이제 은하구는 10억 년,
그리고 온 우주를 덮는 데는 200억 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거의 저 논문에서는 그 은하계 점령 시간을 그 약 3억 년 걸린다고 이제 계산했다고 합니다. 3억 년이요? 예, 그 이후에 다시 시간을 재설정한 거죠. 그 우주 나이 그 138억 년보다 오래 걸리는데 그럼 아직 지구에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 훗날 그 이제 테플러가 주장한 그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은 그 엄청난 진화를 통해서 그 여러 은하 자체를 이리저리 그 이동시키는 그 초우주적 건설 작업도 가능한 그 정말 실로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우주 로봇으로 묘사를 하고요. 저 당시에는 그냥 단순한 그 탐사선 개념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 저런 우주 로봇들이 그 몇 억 년이라도 먼저 발사되었다면 그 충분히 인류의 레이더에 걸려들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꼭 지금 우주를 그 저런 로봇들이 가득 채우거나 뭐 우리를 방문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그 우주에 충분히 퍼져 있다면은 그 인류의 관측 기술에 그 포착되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뭐 확실한 발견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이 하트 티플러 추측이 그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뭐 즉 세티에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나오고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 여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1981년에 그 윌리엄 프록스마이어라는 그 상원의원이 그 나사의 신생 그 세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자금 지원 중단을 그 이끌었고 그때 그는 이제 그 하트 티플러 추측을 그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로 그 정치인이 이런 황당한 외계 우주 로봇 그 추측을 인용했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뭐 저기 세금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거 신경 쓰죠. 아, 참나. 그래서 또 결국은 그 1993년 이후로는 그 외계 무선 신호 검색에 이제 공적 자금이 이제 할당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그 초기 세티를 설립하는데 큰 공을 세운 칼 세이건이 반격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편에. 예, 그 반격을 가긴 했죠. 그 1981년에 그 칼 세이건과 그 또 다른 그 행성과학자 그 윌리엄 유머는 그 하트와 그 티플러에 대한 그 답변을 발표를 했어요. 그 하트는 그 외계 문명이 그 우주선이 이동할 수 있는 속도만큼 이제 빠르게 퍼질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매우 간단한 그 수학적 논증을 사용했지만 그 뉴먼과 세이건은 그 인구 생물학자들이 그 성간 식민지화를 모델링하기 위해 그 동물 개체군의 확산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 수학적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 아무리 70년대지만 그 마이클 하트라는 분의 그 은하를 식민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좀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뭐 없진 않죠. 뭐 광속이 얼마의 비율로 뭐 우주선이 뭐 빠르게 발전할지 뭐 예측하기도 힘들고 당시 뭐 은하의 크기나 뭐 이런 관측 기술도 저 덜 발달됐을 무렵이니까요. 아, 진짜 그놈의 그 자기복제 우주 로봇이 뭐라고. 아무튼 뭐 칼 세이건과 그 윌리엄 뉴먼은 그 하트가 가정한 그 문명 팽창률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문명이 뭐 생태학적 붕괴를 피하기 위해 그 주어진 행성에서 그 인구 성장률을 조절하고 네. 또 식민지의 수명이 유한하며 그 외계 사회가 그 결국 그 팽창주의 경향을 포기한다고 하면은 그 이제 팽창은 이제 극적으로 느려질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외계 문명이 그 우주선이 이동할 수 있는 속도만큼 그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그 하트의 가정은 그 너무 단순화시켰다는 거죠. 그 뉴먼과 그 칼세이건은 말하기를 그 하루에 그 로마를 가로질러 걷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로마는 그 하루에 건설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무작정 미친 듯이 목적지 달려가듯이 확장만 하는 문명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그 정말로 지적 생명체의 진화가 가능하다면은 가령 뭐 첫 번째 그 팽창의 문명이 그 뭐 은하계를 뭐 천천히 휩쓸기 전에 뭐 또 다른 문명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여러 세계가 그 마치 그 지구의 대항해 시대처럼 뭐 식민지화의 막 물결을 막 일으킨다고 하면은 그 여러 문명들이 뭐 서로 마주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우리 상상하는 것처럼 뭐 전쟁, 뭐 우주전쟁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주 전쟁. 예,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점점 더 시간은 지체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역사는 이렇게 단순히 이제 몇 가지 방정식만으로는 이게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쪽 주장이 더 그럴싸하긴 한데요. 예. 아무리 그 지구보다 훨씬 먼저 생성된 문명이라고 해서 그 우주 로봇만 단순히 우주에 퍼뜨려 빠르게 확장시킬 거라는 주장은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 사실 그 칼 세이건도 그 마이클 하트와 마찬가지로 그 성간 여행의 전망에 대해 그 낙관적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칼 세이건은 그 1963년에 그 마이클 하트보다 그 10년 앞서서 그 외계 지능을 위한 그 성간 여행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동 저자인 그 러시아 천문학자 이오시 부시클로브스키와 함께 그 1966년에 출간된 고전 우주의 지적인 삶에서 이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 칼 세이건이야 뭐 워낙 많은 책을 출간하신 그 유명 대중과학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다가 또 그 하트 티플러와 달리 그 칼 세이건은 그 무제한 식민화를 그 외계 우주인이 행동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가능한 방법 중에 그 하나로만 간주를 했다는 겁니다. 네. 반면 그 성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 외에도 그 마이클 하트와 그 티플러의 주장은 그 외계인이 그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추측적인 아이디어만을 기반으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그 외계 문명이 그 무제한 확장 정책을 추구할 것이며 또 이제 그 계속 빠르게 확장할 거고
일단 식민지가 세워지면은 뭐 수백만 년, 뭐 또는 수십억 년 동안 계속 그 지속될 것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 외계인이나 그 우주 문명이 그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뭐 그들의 추측이 뭐 옳지 않다고 하면은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 역시 또 실패한 명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그 두 주장의 충돌은 모두 인간 중심 사고 방식 같기도 합니다만 예. 하트 티블러 쪽이 너무 복잡한 외계 문명을 심하게 단순화시킨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 그 진화 생물학자인 그 스티븐 제이 골드 있지 않습니까? 스티븐 제이 골드 유명하죠. 예, 예. 예, 이분도 그 하트 티블러 추측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했었어요. 이분도 이 논쟁에 참여를 하셨나 보군요. 예, 예.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런 주장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하트와 티블러 주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계획과 반응을 예측하는데 충분히 어려움을 겪는다. 나는 보통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성취에 당황을 한다. 외계의 지능 원천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저주를 받을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까운 지인의 생각과 계획도 모르는데 하물며 어떻게 외계인의 계획과 발전 방향을 추측하고 판단하냐 그런 말이죠. 야, 돌려가게 진술을 보여주네요. 예, 예. 그럼에도 결국 외계 탐사를 위한 세태의 자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 점은 슬프네요. 예. 고작 우주 로봇, 정확하게는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이 지금 우주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 때문에 말이죠. 네, 외계 문명과 외계인을 찾는다는 것이 계속 성과도 없었고 정치인들에게는 이게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일 테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돈 들어가는데. 그렇겠죠. 예. 그리고 더 SF 같은 황당한 논리를 인용해서 주장을 좀 가지시겠다는 게 좀 아이러니긴 하지요. 결국은 우주에서 우리 인류가 UFO든 비슷한 스타일의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이든 다이슨 스피어 같은 거대 외계 구조물이든 이런 거 하나라도 발견되면 확실히 지적 우주 외계 문명은 존재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그런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저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은 인간 관점으로 생각할 때 고도의 우주 문명이 아예 트랜스포머 같은 초기 생명체나 슈퍼맨 같은 초월적 존재가 아닌 이상 우주를 향해 뻗어나가는 데는 어쨌든 매우 매력적인 아이디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럼 이후 저 우주 로봇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 개념은 어떻게 발전됐나요? 이것도 역시 좀 아이러니하게도 세티를 괴롭혔던 이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 아이디어는 결국 또 돌고 돌아서 인류가 발전시킬 미래의 심우주 탐사선 중 하나로 여러 과학자 및 기술자들에게 최근 각광받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좀 다음 편에서 좀 계속 해볼까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주 문명의 자기복제 로봇 우주선과 지적 외계인의 존재 유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두고 여러 과학자들의 어떤 논쟁이 있어 왔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